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건축법 마무리 지어요. 오늘 정상적인 진도가 625쪽. 지난 1순환에서 했던 내용 조금 복습하고 중요한 부분 오늘 정상적인 2순환에서 할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정상적인 진도는 625쪽부터 나갑니다. 자, 지난 1순환에서 했던 내용 조금만 좀 복습하고 주파수를 좀 맞춘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5월 1일하고 그리고 5월 8일인가요? 이때 공법 특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10시부터 시작해서 6시 정도까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점심시간 1시간 정도 갖고 그렇게 들어갈 건데 이 내용은 일단 요약집으로 들어갑니다. 요약집으로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농지법까지 훑어야 돼요. 그래서 요점 시험 문제 출제 영역 한 100개 정도만 요점 정리를 해 들어갈 겁니다. 요거 이제 문제로 해서 들어갈 거예요. 문제로 해서 요점 정리가 다 또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좀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필요해서 그런 거니까.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동영상 강좌를 갖다가 들으시는 분들 때문에 미리 고지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천안 세롬입니다. 천안 세롬에서 5월 1일하고 5월 8일 한 100개 정도 요점 정리를 해나갈 거니까요. 지금 동영상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 필요하시면 천안 세롬까지 오셔야 돼요. 그래서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건축법 정상적인 진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요. 지난 1순환에서 했던 내용 조금 복습 한번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500제곱미터의 대지에서 500제곱미터의 대지에서 이제 상가 건물을 하나 짓겠다 하는 갑이라는 자가 있어요. 요 갑은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자다 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건축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건축주라는 용어도 지금 한 번도 안 해봤죠? 우리 요약집에 다 있어요. 그때 다 할 겁니다. 자,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주택법 쪽으로 가면은요, 주택법에서 현대건설을 갖다가 아파트 짓는 자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건축주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사업주체라고 표현을 하지? 너무 무리한 질문을 했지? 이건 안 했지. 이건 하지 뭐. 주택법은 또 다음 주에 들어가니까요. 자, 이렇게 건축주 갑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자, 원칙적인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그런데 이제 세종시는 시군구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여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 할 일을 특별자치도의사가 다 합니다. 각종 인허가를 다 내요. 자치권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자치시장. 자, 그 다음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지사죠. 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그런데 요런 데는 이제 특이한 데니까 자, 요런 자가 또 하는 거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여기 이제 사전결정제도라는 게 생겼죠. 사전결정을 받자 하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해당 용도 지역에 해당 용도의 건축물 그런 규모로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가타부타를 좀 결정하자 하는 취지죠. 자, 이 사전결정은 이 건축공사를 하려는 자가 반드시 허가권자한테 받는다는 걸 잡아야 돼요. 허가권자한테 사전결정 받자. 자, 지금 복습 들어간 겁니다. 복습 진도 안 나가요. 이 허가권자한테 사전결정을 받기 때문에 꼭 시험 문제는 어떻게 뜨냐면 사전결정을 갖다가 허가권자한테 받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권자한테 건축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큰일 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자, 이 사전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2년 내 건축허가 신청이 다시 있어야 돼요. 2년 내 건축허가를 갖다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사전결정 효력은 상실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다시 사전결정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허가를 갖다가 신청이 있어야 된다. 허가받아야 된다는 내용. 사전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사전결정을 받게 되어지면 의제되는 게 있어요. 이 의제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의제되는 내용이 네 가지가 의제됩니다.
각종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떨어지는 게 있죠. 각종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가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자. 자, 그 다음에 농지 전용이죠. 농지 전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자. 또는 신고, 협의 이런 것 등을 다 거친 걸로 보자. 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산지 전용입니다. 산지 전용. 그 다음에 하천 전용이죠. 하천 전용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각종 허가 등을 갖다가 받은 것으로 보자. 허가 등이 의제된다 하는 내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자 하는 내용. 이 네 가지라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갖다가 받게 되어지는데요. 허가는 원칙적으로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 제주도는 도지사다. 이렇게 잡아줘요. 자,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예유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예유가. 원칙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대평가에 원칙도 몰랐는데 꼭 예유를 내. 미안하게. 차근차근 내지. 주무시는 분 잡으러 갈 건데. 지금 마이크 잡고 부동산 공법 들으면서 주무시는 분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러잖아. 방금 전에 밖에서. 자, 예유가 있는데 특별시에서나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광역시장이 허가권자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규모가 큰 대형 건축물이죠. 대형 건축물. 층수로 보면 몇 층 이상이에요? 옳지, 22층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앞으로는 이제 31층으로 갈 겁니다. 기준이 좀 완화돼요. 자, 그러나 또 이제 바뀌면 제가 이 얘기를 할 거니까 지금은 이제 이대로 가요.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죠? 앞으로는 15만 제곱미터로 갑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런 규모가 큰 건축물에서는 일단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는 증축에 의해서 30% 이상 증축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증축에 의해서 18층짜리가 뭐 25층이 됐다는 거나 21층 이상이 되어지거나 연면적 합계가 8만 제곱미터가 뭐 13만 제곱미터가 이렇게 되어진다라든지 이렇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진다면 30% 이상의 증축에 의해서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면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이제 허가를 내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도내에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 하는 거죠. 이 도내에서 이 규모가 큰 도내에서 규모가 큰 건축물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때 어디까지나 도내에서는 허가권자가 시군이니까 허가권자는 시장군수예요. 시장군수인데 이때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하는 잠금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허가 내라 하는 내용이 있어요. 도지사의 승인. 자, 이 포인트는 뭐냐면 이 충청남도 경기도에서는 말이죠. 아무리 규모가 큰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허가권자는 이렇게 시장군수가 허가권자예요. 도내에서는. 그죠? 여기에 원칙적인 허가권자. 자, 예외적으로 규모가 큰 건축물이 들어올 때, 시군에 들어올 때 이게 도지사가 허가권자다 하면 큰일 납니다.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승인권자로 나와요. 이거 꼭 잡아주셔야 된다고. 이거 꼭 잡아주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도지사의 승인을 받자 하는 내용이 건축주가 받는 게 아니고 이 허가권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으네요. 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죠. 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대형 건축물에 해당이 되어지는 요런 건축물이죠. 요런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거. 21층 이상이 된다.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뭐는 이제 또 증축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규모가 크다. 이렇게 되면 이제 승인 받아라.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또 뭐냐면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와. 이게 공장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되는 공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또는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이겠죠. 건축위원회 지방이겠죠. 지방 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심의 이 거친 건축물이다. 거친 건축물이에요.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이제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걸립니다. 요 세 가지는 제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규모가 큰 공장이나 이러한 창고라든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이 특별시나 광역시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자가 허가권자가 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광역시에서는 군이 또 있죠. 광역시에 군수나 구청장이 낸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이런 규모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별도의 승인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건 제외된다는 걸 꼭 잡아야 돼. 꼭 시험 문제가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다가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다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면 틀린다는 거. 요건 제외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자수의 삼촌 이렇게 걸렸죠? 자수의 삼촌 이렇게 걸렸죠? 어떻게 처음 듣는 분위기가 처음 듣는 것 같아? 하기는 했나? 자연환경이죠? 자연환경 보호나 그 다음에 이제 수질 보호를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인 저기 팔당 그쪽 양평 이쪽을 갖다가 가평 이런 쪽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연환경 보호나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부하는 구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층 이상이거나 이렇게 되어지죠. 또는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예요. 그래 3,000 이렇게 읽었죠. 자수의 3,000 이렇게 읽었습니다. 모든 건축물이 그런 게 아니고 딱 5개만 그렇죠. 자수의 3,000 뭘로? 011로 위수관태. 살아있네, 살아있어? 기억이? 그죠? 이렇게. 자,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3층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3층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공동주택이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일반 음식점이죠. 일반 음식점. 환경오염시킬 우려가 많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일반 업무시설이에요. 일반 업무시설. 이 일반 업무시설은 이제 규모가 크게 주로 많이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유락시설과 숙박시설입니다. 유락시설, 숙박시설 이런 내용이죠. 011로 위수관대 꼭 잡아주셔야 되고 시험 문제 잘 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수했어요? 안 했어요? 삼촌이? 안 했죠? 그래 죽여 해가지고 삼촌 죽여버렸죠? 죽여 삼촌 죽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입니다.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보호죠. 도의사가 지정 공부하는 구역 안에서 이때는 이제 삼촌이 죽여 해가 삼촌 죽어버리니까 삼촌 쓰면 안 돼요. 규모에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삼촌은 없어지고 그리고 011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 위숙만 남았죠. 위숙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봐요.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저해 요소가 되는 게 유락시설과 숙박시설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지. 이런 것들은 저해 요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교육환경이다 이런 말 나오면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돼. 여기에 일반 음식점, 칼국수집이 있어가지고 내가 공부가 안 된다 이런 건 없지. 재미난 건 다른 거. 오늘 월요일이라서 웃기가 싫나? 이 규모에 상관없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시험 문제가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의사가 지정 공부하는 거에 관해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유락시설과 숙박시설이 하나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규모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기 숫자가 없다는 거. 이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허가를 받고서 쭉 이제 착공을 해야 됩니다. 허가 받고 나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건축법에서는 몇 년 내 착공? 1년 내. 옳지, 1년 내 착공이죠? 1년 내 착공 안 하면 어떡할 거냐? 공장은 몇 년 내 착공? 3년. 옳지, 3년 내 착공. 여기 시험 문제가 근래에 출제된 문제죠. 3년 내 착공하는 거예요. 농지 전용 등이 의제됐다. 2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꼭 짠 것처럼 보이네. 참말로. 내가 질문할 거니까 대답해. 이렇게 하고 짠 것처럼 보이잖아.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알아? 참말로. 모르는 게 뭐 있어? 저런 집안은 앉았다 하면 책 보는 집안이야. 새만 보이면 집안 식구들이 새만 보이면 독서 다 책 갖다 놓고 뭐든지 이렇게 본다고 책을 읽는 습관들이 있어요. 우리 집안 같은 경우는 새만 모이면 판가루 빨리 와. 점당 100원 뭐 이런 거에. 그래서 이게 환경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준공을 하게 되어지면 준공검사하는 말이 뭘로 바뀌었다? 옳지, 생이라는 말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
지난 일순환에 했던 내용 복습 중요한 부분만 조금 한번 들어가요. 큰 틀만. 자, 그러면 여기 사용승인권자는 누구냐 하면 허가권자다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렇게 허가권자다 이렇게 표현되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청장이 종로구청장이 동대문구청장이 허가를 내주면 종로구청장이 동대문구청장이 이게 사용승인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장이 해줬을 경우는 서울특별시장이 이렇게 사용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권자가 사용승인권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했던 게 바로 뭐였냐면 시험 문제가 해마다 출제되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건축 허가의 거부가 있어요. 건축 허가 거부하자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건축 허가 처분이라는 것 자체는 기준에 맞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처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기속적 행정행위죠. 기속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부할 수 있다는 이 조문이 이제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요게 이제 재량적 행정행위로 봐야 되죠. 재량행위. 기준에 맞는 건축허가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요 두 가지에서만큼은 재량행위입니다. 기속행위가 아니에요.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첫 번째가 요게 바로 유락시설과 숙박시설입니다. 유락시설과 숙박시설이죠. 유락시설과 숙박시설이 이 주변 환경과 부적합하다. 주변 환경과 부적합하다 할 때는 자, 유락시설과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해당 용도 지역이라 하더라도 건축허가 거부될 수 있어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전부 다 주거단지야. 거기에 보니까 학교들이 있어요. 관공서 있고. 그럼 이건 의미는 없거든.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주거환경보호나 교육환경보호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오히려 부적합하다. 이렇게 좀 거부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요게 이제 요건 일기 신도시 때문에 그때 생긴 조문이고요. 요건 이제 최근에 생긴 조문이죠. 우리 지하층을 건축해가지고 지하층이에요. 지하층. 이 지하층이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거실 용도로 활용하겠다 또는 주거용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이 상습 침수 지역이죠.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죠. 비만 왔다면 물에 잠겨요. 그런데 지하층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런데 지하층 만드는 것 자체가 전부 다 거부사항은 아니에요. 거부할 수 있다는 아니고 지하층을 만들어서 창고 용도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뭐 이건 거부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하층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방으로 사용하겠다, 임대해 주려고 그런다, 임차인 내가 이걸 갖다가 주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거부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되어집니다. 상습 침수 또는 우려 지역에서 지하층 만들어내서 사용할 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건축허가.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착공까지도 이미 착공을 했다 하더라도 제한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건축허가, 착공. 1층 짓고 있어요. 그래도 제한할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제한권자가 누구냐면 이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급이죠. 시도지사급에 해당이 되어지는 게 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세하게는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시군구가 없잖아요. 허가권자를 제한할 무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안 내주면 되는 겁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시도지사급에서 이렇게 표현되겠죠. 시험 문제가 출제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렇게 시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하는 사례가 우리 이제 일기 신도시 때 한번 제한한 사례가 있었죠. 그때가 1991년 일기 신도시 건설 때문에 자재난에 이렇게 부딪힌다고 자재가 품귀 현상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유락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이 제한된 사례가 한 번 있습니다.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한번 제안을 했죠. 자, 그래서 국토관리상 필요에 의해서 국토관리상 필요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무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주무부 장관에 있어서 요청이죠.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암사동 일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건설교통부 장관이 제안한 사례가 한 번 있어요. 문화재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거기가 선사유적지죠. 그래서 제안한 사례가 한 번 있다. 자, 우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안하는 건 이런 경우는 반드시 계획상 제안하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도에 있어서의 관리상 또는 특별시, 광역시에 있어서 지역 특별시의 뭐 관리상 필요해서 제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큰일 납니다. 계획상 제한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지역 계획상 제한하겠다, 지역 계획상 제한하겠다, 또는 이제 도시군 계획상 제한하겠다. 요것 때문에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장이 제한한 사례가 있죠. 은평 뉴타운 사업. 그때 이제 거기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한 사례가 있다. 거기에는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건축허가를 떡 내줘버리면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지역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이런 내용 때문에 제한하겠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건축허가의 취소를 보면, 건축허가 취소죠. 이 건축허가 취소는 의무적 취소 사유입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죠.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나와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첫 번째가 뭐 1년 내에 착공을 안 했을 때, 1년 내에 착공이 안 되면 그렇죠. 착공을 안 했을 때 그렇다. 착공을 안 했으면 물론 이제 공작은 3년이다. 이렇게 나와주고 공작은 3년 내에 착공을 안 하면 일단 취소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나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죠.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취소해야 된다. 공사 완료 불가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변경이죠. 행정계획 변경 때문에 그래요. 허가를 놓고 보니까 드다시 이 KTX가 깔린다는데 그쪽으로 깔린다는 거야.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때는 이제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요 정도만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정상적인 진도 625쪽 이 순환에 나갈 부분 하겠습니다. 자, 625쪽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나오죠. 대지 이렇게 나와요. 자, 잠깐만요. 대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잠깐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임야도 대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이 되는 말인가? 자, 우리 논밭, 농지도 대지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말이 되는 말이야? 예, 되지. 응? 우리 대지가 뭐고 대가 뭔가 이거 혼돈하면 안 돼. 대는 지목이야, 지목. 대는 이 지목이라고 지목을 얘기하는 거야. 28개 지목 중 하나예요. 우리 대지는 건축법상 용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법조문에서 이렇게 표현해.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각 필지로 이해를 해줘야 돼. 뭐 쓰는 것만 열심히 쓰지. 쓰는 열정을 보면 이해하는 줄 알고 있어 내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해 하나도 안 하고 이해가 우선이니까 쓰는 시간 드릴게. 쓰는 열정을 보면 몇 시까지? 그런 것도 그런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런 것도 기억에 있어. 또 각 필지로 나누어진 이 토지를 뭐라 그러냐면 대지라고 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선 각 필지로 나누어진 토지를 상대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건축 행위를 해라 이 뜻이야. 이 말이. 여기는 그 말이 숨어 있다고. 요걸 대상으로 해서 건축 행위 하십시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렇게 있잖아. 이 갑이 가지고 있어. 한 필지를 61집원, 62집원 을이 가지고 있어. 병이 가지고 있어. 이 땅이 어떤 땅이 됐든지 간에 상관없다니까. 지목이 어떤 땅 지목이 됐든지 간에 지목이 어떤 지목이 됐든지 간에 지목은 상관없다니까. 이렇게 필지별로 이게 논이 됐든지 밭이 됐든지 이게 뭐가 됐든지 상관없어. 일단 필지별로 해서 건축행위를 하려면 갑은 여기에서만 해라 이런 뜻이야. 을은 여기에서만 하고 병은 여기에서만 해야지. 갑이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 걸쳐볼까? 을이 62집원까지? 그러면 을이시고 갑은 놈아 할 거 아니야. 그 뜻이라고 이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각 필지로 나누어진 이 토지를 필지별로 해서 건축행위를 해라 하는 게 대지라고. 내용 이해 가요? 건물 짓는 땅을 대지라고 그래. 그러면 임야도 대지로 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돼 안 돼? 되지. 거기에 펜션 지으면 개발행 허가가 떨어져가지고 건축허가 떨어져서 받아서 펜션 지으면 그 펜션을 떠받치고 있는 땅이 대지라니까. 내용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하천도 대지로 할 수 있다 그랬어. 말이 돼?
되지. 공유수면 위에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있지. 건물 지을 수 없는 게 어디 있어. 솔직히. 소유권만 다 내가 가지고 있다면 다 지을 수 있는 거지. 철길 위에도 이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 있죠. 필로티 구조로 해서 짓는다니까. 그러면 철길 위가 지금 대지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 영등포 롯데백화점 가보면 전부 다 이 전철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위에 들어와 있잖아 지금 롯데백화점이. 그래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 대지로 한 거라고. 우리 하필은 안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하자고요. 나중에 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우리 집안이 연속이 안 돼버리면 하필이 돼 안 돼? 봐요. 여기 이 땅하고 이 땅하고 하필이 돼? 연속이 안 되잖아. 집안이 연속이 안 되잖아. 이건 철도부지고 여기는 지목이 되라 하더라도 돼 하면은 집안이 끊겨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하필이 되냐고. 그러나 건축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건축이 가능해요. 이거.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게 영등포 롯데백화점이라니까. 이런 게 되게 한두 개냐고 이런 게.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해를 못해. 대도 맹지가 될 수 있어요? 지목이 대도 맹지가 될 수 있다? 예, 그래 맹지 될 수 있다. 봐. 이렇게 이게 상업지역이야. 여기 불당지구 상업지역이야. 상업지구. 상업지역에 지목이 대로 나온다니까? 지목이 대야. 대로 해놨어. 이렇게 지목을. 이걸 갖다가 분필을 해. 이렇게. 그러면 이게 도로 이렇게 둘러싸인 블럭이다 하면은 지목이 대면서 건물 지을 수 있잖아. 되지. 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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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지목이 되지만 맹지가 되는 거야. 여기는 안 된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면 대지 반대가 쉽게 설명하면 뭐다? 맹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건물 지을 수 없는 땅은 맹지. 건물 지을 수 있다면 대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각 필지별로 해라. 이런 뜻이 이 말이라고.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래.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 거야. 대지 봐요. 자, 양가로 1번 보겠습니다. 대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대지는 동그라미 치고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건물 짓는 땅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필지별로 건물 지을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돼요? 인접한 도로 면보다는 낮아서는 아니 된다. 밑줄 그어요. 인접한 도로 면보다는 낮아서는 아니 된다. 이 지문이 어떻게 떴냐면 건물 짓는 땅인 이 대지는 인접한 대지면보다는 낮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떴다고. OX. X지. 도로면보다는 낮아서는 아니 된다. 이 뜻이지. 대지보다는 낮아서는 아니 된다. 이 뜻이 아니야. 그 말 이해 가요? 비가 오면 전부 다 그쪽으로 물이 모여들어. 그러면 어떻게 건물 지으라 그래? 안 되지. 침수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원칙. 인접한 도로면보다는 낮아서는 안 된다. 아니 된다. 건물 짓는 땅은.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근데 건물 짓는 땅이 도로면보다 낮을 수도 있지. 지나다니다 보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 있죠? 이 도로 밑에 건물 들어와 있는 거 있잖아. 자, 그러면 그게 어디에 걸리느냐? 다만 단서주문에 걸리는 거야. 다만 대지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수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는 낮을 수는 있다는 얘기야. 내용 이해 가요? 그러니까 물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비 와도. 더 밑으로 쭉쭉 빠져. 배수에 지장이 없다 하면은 건축행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땅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대지라는 거예요. 자,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는 낮아서는 아니 된다. 밑줄 그어놓고 조그만하게 별표 치고 원칙이라고 써놓습니다. 자, 습지 메리지 보겠습니다.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메리트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흙을 쌓자는 얘기죠. 집안 개량에 밑줄 그어요. 집안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요? 네. 자, 우리 건축 기술은 우리나라가 말이죠. 이 건축 기술은 대단하게 발달했어요. 건축 기술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 개량하는 것 중에 이런 개량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약한 무슨 연약한 이게 점토질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다 건물을 들어앉히려고 그래. 근데 이게 자꾸 이게 흙이 너무나 물러가지고 연약한 점토질이다 이렇게 되면 막 가라앉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이거하고 사질토하고 이런 점토하고 사질토하고 점토하고 사질토를 갖다가 이렇게 견고한 사질토를 바꿔버립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막 바꿔버리는데 이런 걸 치환공법이라고 해요. 치환공법. 바꿔버려요. 이렇게 바꿔놓고서 이후에 건축행위를 해요.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4, 5년 전에 목포에 가면 하당지구라는 데가 있어요. 하당 신시가지 지구가 있는데 어떻게 아세요? 하당 아세요? 어떻게 알아? 가봤어요? 거기가 뻘을 막아가지고 바닷가 뻘을 막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신시가지를 조성했어요. 자, 그러면 뻘이 아니 갯벌이 아니 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건물을 들어앉히느냐 하는 거야. 자, 이걸 갖다가 지방계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에는 생석회 말뚝공법이라고 해서 이러한 지정을 쫙 박아요. 지정을 막 박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생석회가 이 물과 결합하게 되면 발열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이게 체적이 2배로 커지면서 소석회가 돼요.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렇게 굳어버리면 이게 체적이 2배로 이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 사이의 간극을 안밀시킨다는 거야. 토지를 그저 밀착을 시키는 거야. 단단하게 굳어버려요. 예. 이 상태에서 각종 아파트라든지 15층 아파트입니다. 이런 15층 아파트들이 쫙 들어와 있어요. 삼성이다, 우성이다 이런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메이커 있는 브랜드 있는 회사의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이 목포 하당지구는 이 공법에 의해서 들어갔어요. 이걸 갖다가 생석회 말뚝공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에 의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건축물 높이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 전부 다 생석회 말뚝공법이라 해서 말뚝이 박혀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아파트에서 15층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있음에도 중고층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이 없는 데가 하당지구입니다.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공법에 의해서 올라왔어요. 이런 게 이제 생석회 말뚝공법이다 이렇게 되어지고 이게 지금 엊그제도 또 지진이 계속 발생하죠. 지금 이 지진인데 참 애석하기도 합니다. 믿기도 하지만 좀 애석하기도 해요.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좀 그렇죠. 요게 집안이 연약하잖아요. 집안이 연약해서 연약하잖아. 그러면 이걸 자체적으로 이걸 다진 공법에 들어가야 되는데 위에서 쿵쾅쿵쾅 다지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밑에까지는 안 다져진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지냐면 이런 깊게 땅속 깊게 파가지고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 자체적으로 땅의 하중역에서 이게 다져집니다. 쭉 이렇게 다져요. 이런 걸 다이너마이트 폭파공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법. 근데 이제 이게 땅을 파다가 이렇게 땅을 쫙 파잖아. 이 토공사하면서 땅을 파는데 물이 콸콸 나와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요게 우리나라 이 지하철이 서울에 가면 지하철 공사 중에서 최고의 난공사 구간이 어디였냐면 마포역에서 지하철 5호선입니다. 마포역에서 여의나루역 5호선이죠. 여의나루역입니다. 이 공사가 가장 어려웠어요. 이 공사가 어떤 구간이었냐면 한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땅이 있겠죠. 여기에 밑바닥이 있겠죠. 근데 이걸 어디를 뚫었냐면 이 밑으로 뚫은 거라고 이렇게 지금 지하철을 요 밑으로 뚫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집안이 연약하다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한 삽 딱 팔 때마다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야. 그래 가장 이게 난공사였어요. 이 공사가 가장 길었습니다. 또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나라 이제 어느 정도냐? 물이 막 콸콸 쏟아져 나오잖아요. 예. 급고결 이 아크릴아미드라든지 또는 우레탄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레탄은 많이 이제 우리 방수제로서 위에 이 건축물에 있어서 옥상에 우레탄을 많이 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크릴아미드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물이 콸콸 나오는 데를 갖다가 그다 딱 쳐발라요. 그럼 바로 굳어버립니다. 급고결이 돼버려요 이게. 이런 공법들에 의해서 공사를 해나가요. 대단한 건데 지금 잠실 롯데 슈퍼타워가 요게 123층입니다. 123층인데 123층에 여기 골조를 보면 말이죠. 지금은 이제 전부 다 여기서 외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 골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골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골조를 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다이아몬드식이라 그러는데 이런 걸 골조 자체가 요거하고 격자형인 이런 형태하고 이 골조를 봤을 때 힘이 똑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이거하고 틀려. 이게 훨씬 강해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합니다. 이건 어떻게 힘을 받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힘을 받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받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건 힘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 거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게 세지. 견뎌내는 게. 그러니까 다리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이제 사장교라 그럽니다. 이 케이블로 해가지고 쫙 이제 다리를 연결하는 부분들이 있죠. 케이블로 쫙 해가지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쫙 연결하죠. 이게 이제 현수교가 아니고 이런 건 사장교라 그래요. 현수교 같은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떠받치고 있을 때 이런 게 이제 현수교 개념. 이게 이제 사장교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이 다리를 갖다가 건설하는 공법 중에 하나가 요건데 요걸로 많이 하는데 이 사장교의 이 주탑을 보면 주로 주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주탑을 많이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쫙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쫙 이렇게 이거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 이게 더 견고해요. 희한하죠? 그게 바로 이제 이게 이런 형태로서 힘을 받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둘이 스크럼을 이렇게 짜고 있는 것보다 엉덩이를 쭉 뺐을 때 이게 힘이 더 받아요. 오랫동안.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비교 안 될 정도로 세고 우리 이게 120선까지 지금 555m죠. 555m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높이는 다 올라갔어요. 이 건축물이 말이죠. 자체 하중이 엄청나겠어? 아니면 견딜만 하겠어? 엄청나요. 이 자체 하중이. 건축물 하나 하중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요 밑에 집안, 물론 여기서 암석 부분까지도 지금 꿰뚫고 들어가서 이제 견고하게 견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잡아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 자체 하중에 의해서 밑으로 가라앉는 거야. 약 한 1m 정도가 가라앉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건축학계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가라앉는 걸로 그걸 감안해서 일단 높여서 짓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123층 롯데 슈퍼타워를 짓는데 이게 이 공법 중에 하나의 새로운 이 공법을 여기에서 하나 만들어냈다고 특허를 받아냈어요. 그래서 그 공법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 건설공사하면서 만들어낸 공법이 뭐냐면 500m 콘크리트 압송 공법이라는 건데 밑에서부터 이제 콘크리트를 딱 쳐야 되는데 타설을 해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콘크리트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500m까지 이게 쫙 압송을 합니다. 보내 이렇게. 자, 이 공법을 특허를 갖다가 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아무 사고 없이 일단 이 123층 롯데 슈퍼타워가 이게 완공이 되어지면 준공이 되어지면 이 건축학교에서 인정하는 노벨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리츠커상인데 그걸 갖다가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예약은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아무 탈 없이 이게 완성이 돼야 되겠죠. 나중에 뭐 시간 나면 좀 더 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한번 봅시다. 그래 우리 지방 계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대단한 수준에 지금 올라와 있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이 시공 기술은 대단해요 우리나라가. 자 그다음에 양가로 3번에 배수 시설을 설치 나오죠. 밑줄만 그어놓습니다. 양가로 4번에 옹벽의 설치 나와요. 요거 이제 시행 규칙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까지 시험 문제가 나온 사례가 있어요. 이것도 최근에. 자 보면 옹벽의 설치 네모 한번 엮어놓고 손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그러니까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토지에다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조성하려면 이 뜻이야. 해석돼요? 자 구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거기에 밑에 1, 2, 3만 딱 묶어놔요. 밑에 나오는 1, 2, 3만 더 이상 볼 거 없습니다. 1, 2, 3만 묶어놓고 조그맣게 별표 칩니다. 요건 좀 잡아주셔야 돼요. 밑에 1번을 보면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 밑줄 그어놓습니다. 1대 1.5 이상 밑줄 그어요. 자 1대 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m 이상인 부분은 옹벽 처리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어떤 내용이 되냐면 1대 1.5 이상이라는 것은 경사도가 좀 가파르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대 1.5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높이가 이게 최소한도로 얼마 이상이 돼야 되냐면 1m 이상이 되면서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를 때는 옹벽 처리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옹벽을 좀 처리하자. 이런 내용인데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옹벽 높이가 2m 이상 동그라미 쳐놔요. 이게 3m 했는데 좀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자, 2m 이상 동그라미 치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로 할 것 밑줄 그어 놓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로 해야 되는데 2m 이상 콘크리트 구조로 하자. 자, 이 콘크리트 구조를 할 때도 여기 잘 봐요. 옹벽 처리할 때 여기에 옹벽을 처리할 때 말이죠. 여기에다가 냈다 이게 철근 꽂고 그 다음에 냈다 콘크리트만 타설해 버리면 비와 버리면 이게 밀어버려 가지고 무너져요.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캔틸레버 방식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서도 잡아줄 수 있도록 해요. 그래야 이게 안 밀리지. 이 캔틸레버가 바로 뭐냐면 요즘에 이제 애들은 책꽂이 사오라 그러면 책꽂이를 이런 걸 사와요. 판때기 2개. 이렇게 생기고 판때기 2개 사옵니다. 그러면 책을 여기다 이렇게 쭉 꽂지. 이런 거 봤어요? 이게 캔틸레버야. 그리고 쭉 이렇게 꽂으면 이게 안 밀린다고 이게.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게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옹벽 처리야. 자, 가장 흔히 많이 쓰고 있는 옹벽 기술 중에 하나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3번 가지고 최근에 출제가 됐죠. 3번 보니까 옹벽의 유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유효 구조물입니다. 쭉 밑줄 그어놓고 외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자,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서 보면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O인가 X인가 봐요. 옹벽의 유벽면은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을 포함하여 이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 O의 X요. X지? 요건 튀어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지지나 배수를 위한 것들.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우리 옹벽 그 밑을 좀 가다 보면 비 올 때 좀 우산 받고 가다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프가 좀 나와가지고 여기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봤어요? 네. 이런 건 좀 튀어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지나갈 때 이거 그냥 지나가야지 손가락으로 막고 있으면 안 돼? 무너져?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자, 제가 보자는 데만 좀 봐주셔야 돼. 다른 건 놔두고. 오른쪽을 보면 대지 조경 파트가 나와요. 나와요? 네. 밑줄 그어놓고 조경에 동그라미 칩니다. 여기에서 또 출제 영역인데 여기도 이제 원칙 보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입니다. 밑줄 한번 그어놔요. 면적이 얼마? 200제곱미터. 여기서는 이제 조경하자 하는 조경 의무가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 이 말은 200제곱미터가 건축 면적이야, 대지 면적이야? 대지 면적을 얘기하는 거지. 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밑줄 그어놓고 끝에 봐요. 이 두 번째 줄 끝에 대지의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조경 의무라고 써놓습니다. 자, 조경 의무가 있는 대지 면적은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 20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이제 조경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렇게. 자, 밑에 양가로 2번 예위에 동그라미 치고 예위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이게 시문제로 나오거든요. 예위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쳤어요. 가로 열고 조경 의무가 있다 없다? 예위니까 없다 그래야지. 정신 차려. 예위니까 가로 열고 조경 의무는 없다. 조경 의무는 없죠? 뭐 해놓는다고 해서 뭐 나쁠 건 없는데 의무는 없다. 여기는 안 해도 괜찮다 하는 내용이야.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않냐는 건축물에 이제 밑에 있는 건데 밑에 아미 처리 봐요. 밑에 아미 처리된 부분 보겠습니다. 다음 각 구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주죠. 밑줄 한번 쫙 그어놓습니다. 조경 안 해도 괜찮다 하는 내용을 지금부터 먼저 볼 건데 자, 1번 보세요.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죠. 일단 녹지 지역에 밑줄 그어요. 자, 그러면 잠깐 여기에서 도시지역 내에서는 일단 조경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죠? 근데 도시지역 내에 시골이 있죠. 이게 녹지 지역이라는 얘기 아니? 창문 열면 거기에 뭐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으니까 녹지죠. 자, 1번하고 그 다음에 9번을 봐요. 1번과 9번을 딱 연결시킵니다. 9번을 보면 국토개혁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 보전적 밑줄, 농림적 밑줄, 관리적 밑줄 그어놔요. 자, 이건 도시지역이 아닌 시골이죠. 따라서 1번과 9번을 묶어서 시골이라고 딱 써요. 시골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 시골은 말이죠.
조경 의무 있다 없다? 옳지. 녹지지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시골은 문 열면 풀밭이니까. 그치? 조경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조경 의무 없다. 자,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게 나와. 9번 다시 가. 9번에 보니까 끝에 가로 열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거 밑줄 긋고 별표쳐야 돼. 그러니까 관리지역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됐다면 도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일단 준도시적으로 보기 때문에 조경 의무 있다. 이렇게 잡아가야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시골에도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이 되면 조경 의무는 있다. 내용 돼요? 시골은 원칙적으로 조경 의무는 없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있다. 이렇게 가요. 자, 다시 원위치에서 2번, 3번, 4번을 묶어놓습니다. 2, 3, 4를 묶어요. 자, 2, 3, 4를 묶었어요? 2, 3, 4를 묶어놓고 2, 3, 4는 공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공장 이렇게 써놔. 2, 3, 4 묶어놓고. 그래서 2번에 제일 끝에 공장 동그라미, 3번에 제일 끝에 공장 동그라미, 4번 제일 끝에 공장 동그라미 치는데, 자, 2번과 3번 이 숫자가 안 이어지니까 숫자까지 이을 필요는 없다. 자, 일단 공장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가 보는데, 공장이다 잡아가 보는데, 잘 봐요. 2번을 보면 밑줄은 한번 그어봅시다.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입니다. 그러면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규모가 큰 공장은 조경 의무가 있네요. 그 정도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다. 자, 밑줄만 그어놔요. 뭐 외우는 건 아니고. 자, 3번은 연면적, 공장의 건축물 연면적입니다. 이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 밑줄 그어놓습니다.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 밑줄 그어요. 건축물 연면적이죠? 자, 좋아. 5,000이다 1,500제곱미터 이것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어. 하지만 3번에 나오는 산업단지는 공장이라는 표현 나오죠? 산업단지 공장 밑줄 두 줄 그어야 돼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국가산업단지, 우리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그 다음에 뭐 농공단지, 준산업단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산업단지 안에서는 조경 의무가 없어요. 규모에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 아산 쪽에서 좀 오다 보면 저기 있잖아. 당정 그쪽에 가기 전에 뭐 산업단지 있잖아. 가보셨어요? 거기에서 산업단지 조성되는 건 규모에 상관없어. 조경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괜찮다. 적용 안 해도 괜찮다. 적용하면 좋지. 안 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안 해도 괜찮다. 적용 의무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우선 산업단지 안에 공장, 그건 조그맣게 별표 쳐야 돼요. 그거 하나만큼은 잡아줘야 돼. 자,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8번은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이죠. 그죠? 그래서 물류시설에 네모 한번 딱 엮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연면적 합계라는 표현 나오지 뭐 대지면적이다 이런 표현은 안 나오는데, 거기에 가로 열고 다시 보니까 잘 봐야 돼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말 나와?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에 들어오는 이 시설은, 도시지역 내에 들어오는 물류시설은 조경 의무가 있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물류시설은 주로 어디에 들어오는가를 봐줘야 돼. 물류시설은 주로 보면 물류창고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고속도로 주변에 IC 뭐 아무튼 바로 집배송을 해야 되니까, 배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속도로 이 IC 주변에 주로 많이 들어와요.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뭐 분명히 거기에 뭐 임야 같은 데를 갖다가 깎아 버려 가지고 막 아주 높게 해가지고 물류시설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봤어요? 따라서 물류시설은 주로 보면 시골에 들어오기 때문에 조경 의무는 없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 자, 그런데 이 물류시설이 도시지역 내에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조경 의무는 있다 이렇게 잡아가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자, 일단 공장과 물류시설은 규모가 작다 뭐 이런 정도의 이런 것들은 조경 의무는 없다 이렇게 한번 잡아가 볼까요? 시골은 조경 의무 없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5번, 6번, 7번을 묶어놔야 돼요. 5번, 6번, 7번을 다시 묶어요. 5번, 6번, 7번. 자, 5번을 보면 대지 염분의 함유 밑줄 그어놓습니다. 염분 함유대지라고 쓸 거예요. 염분 함유대지 이렇게 쓸 거예요. 염분을 함유했다. 함유대지. 거기에서 염분에 동그라미 쳐요. 염분에 동그라미 칩니다. 나무 심어놓으면 전부 다 고사하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 축사 나오죠. 축사 동그라미 치고. 우리 돼지우리 앞에는 조경 의무 있다 없다?
없다. 돼지우리 앞에는. 그런데 돼지우리 앞에 조경을 해가지고 나오는 돼지고기가 있어요. 그린포크라고. 이건 대단한 개그야. 이건 뭐 여기에서만 딱 한 번 나오는 개그야? 이건 다른 데서 안 써먹어? 오늘 이 개그가 이해가 안 가면 이해 안 되는 엄청난 개그야. 수준 있는 개그. 근데 이제 이 축사에 가가지고 돼지하고 날마다 인사하면서 지내면서 나오는 이 돼지고기가 하이포크야. 참 이거 대단하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에 가설건축물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가짜에 동그라미 칩니다. 가짜에 동그라미 쳐요. 가설건축물은 뭐 화분 정도 갖다 놓는 건 괜찮습니다만 뭐 반드시 조경을 갖다 할 필요는 없죠. 임시로 설치한 거니까 원상복구 들어갈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아갈 거냐면 축사부터 잡아갈 겁니다. 축사, 가설건축물 이렇게 갈 거예요. 축사, 가설건축물 이렇게. 이게 시골에서 공장과 물류시설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쭈까염 잡고 쭈까염. 엄청나게 웃는 건데 안 웃고 앉았어. 재미없다? 따라서요. 쭈까염? 쭈까라고. 축사, 가설건축물, 연분합의되지. 엄청난 건데 졸려서 그랬나? 웃을 시간을 놓쳤나? 자, 그 다음에 어디 보냐면 10번을 보세요. 10번을 보면 다음 강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면서 자, 거기에서 10번에서 한번 넘어가 봐요. 가나 다나 묶어요. 골프장까지죠? 가나 다나 딱 묶어놓고 관광 휴양시설이라고 써놓습니다. 관광 휴양시설 등 이렇게 써놔요. 관광 휴양시설 등 이렇게 써놔요. 관광 휴양시설 등 이렇게 써놨어요. 자, 저 따라서 합니다. 조경 의무가 없다 이 내용이에요. 조경 의무가 없다. 조경 의무가 없는 겁니다. 시골은 조경 의무가 없잖아요. 시골 떠올려야 돼요. 우선. 따라서 시골에서 관광을 하는데 공장과 물류시설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쭈까염? 시골에서 관광을 하는데 공장과 물류시설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쭈까염? 재미있어요. 엄청난 거요. 집에 가서 웃지 마. 여기서 안 웃으려면. 자, 봐요. 628쪽 갑니다. 자, 628쪽을 보면 제일 밑에 보세요. 다른 거 놓아두세요. 제가 하자는 것만 좀 해야 돼. 옥상 조경 나오죠? 네. 조그마하게 별표 치고. 자, 이 내용이 옥상 조경인데 2010년도죠? 2010년도 서울에 같은 경우는 서울시는 말이죠. 옥상에 조경을 한다 하면 이 제곱미터당 10만 원에 있어서 지원이 있었어요. 10만 원. 1제곱미터당 10만 원입니다. 상당히 많이 주는 거죠, 돈. 이렇게 줬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지금도 이게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서울시 2010년도에 그랬어요. 이게 옥상에 조경을 하게 되어지면 냉난방비가 15% 이상 절감이 돼요. 이게 15%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이걸 장려를 좀 했어요. 지금도 뭐 하고 있을 겁니다. 서울에서는. 자, 그러면 옥상 조경을 한번 볼 거예요. 잘 듣고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 한 번만 이해하면 되니까. 자, 건축물 옥상에 국토교통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 부분 조경 면적의 3분의 2, 밑줄 2줄. 옥상 부분 조경 면적의 3분의 2, 밑줄 2줄 그으세요? 잘 봐야 돼. 이게 옥상 면적이요. 이 옥상의 조경 면적이요. 그 말 이해 가요? 옥상 면적의 3분의 2 하면 맞아 틀려? 그렇지. 옥상의 조경 면적의 3분의 2지. 그 말 이해 가요 지금? 구분이 가요?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대지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3분의 2만 산정한다는 얘기야? 3분의 2만? 자, 이 경우 동그라미 치고 우선 조경 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밑줄 긋고
42조 1항에 따른 밑줄, 42조 1항에 따른 밑줄 긋고 의무적 조경 면적이라고 써놓습니다. 의무 조경 면적이라고 써놔요. 그냥 의무 조경 면적에 따른 조경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100분의 50 초과할 수 없다. 밑줄 그었어요? 네. 자, 잠깐. 여기 봐. 잠깐 이 내용이 어떤 뜻인가 봐. 우리가 이 건축물에 옥상이 있어, 옥상. 근데 이 옥상 면적이 아니란 말이야. 조경 면적이란 뜻이지. 옥상이 300제곱미터면 300제곱미터의 3분의 2가 아니야. 이건 옥상 면적이고, 옥상 이 면적이 300제곱미터가 있으면 여기에 얼마를 하냐면 150제곱미터 절반 할 거예요. 조경을 이렇게. 150제곱미터에 조경을 했어. 이렇게 되면 이게 옥상에 조경한 면적이야. 이게 조경 면적이라고. 이건 상관없어요. 이것의 3분의 2만 인정받는 거야. 그러니까 100제곱미터까지 조경 면적으로 산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따라서 100제곱미터를 갖다가 인정받으려면 실제 조경 면적은 1.5배를 해줘야 돼요. 이 말 이해 가요? 옥상 부분의 조경 면적을 갖다가 실제로 옥상 부분의 조경 면적을 50제곱미터를 갖다가 인정받도록 해라 그래서 50제곱미터를 인정받도록 해라 그래서 옥상 부분의 조경 면적을 50제곱미터를 인정받도록 해라 그래서 그러면 실제 조경 면적은 옥상에 얼마를 내 들어가야 돼? 그렇지 75가 들어가야지. 뭔 말인지 이해가? 옥상 부분의 조경 면적을 이렇게 하면 조경을 하면 이 면적의 3분의 2만 인정받는다니까. 다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 면적을 이 면적을 해야 되면은 이 면적이 1.5배가 들어가야지. 거꾸로 들어가니까. 이 값을 내야 되니까. 이 값을 x로 작가고 이게 해줘야 돼. 곱하기 3분의 2는 100제곱미터다 하면 이 100제곱미터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왔다 갔다 하면 1.5배를 곱해주면 돼. 곱하기 2분의 3을 해주면 되는 거라고. 반대로 가니까. 그 말 이해 가요? 네. 다시 갑니다. 다시. 옥상에 조경을 했다 하면 이 조경한 면적을 다 받는 게 아니야. 인정받는 게 아니라고. 3분의 2만 인정받는 거야. 그러니까 30제곱미터를 옥상에 했다 하면 30제곱미터를 다 받는 게 아니고 이 30제곱미터 조경을 했다 하면 20제곱미터만 인정받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네. 그러면서 절반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가 절반은 반드시 2분의 1, 50%는 여기 해야 돼. 내용 이해 가요? 네. 그러면 이 건축물의 의무 조경 면적이 100제곱미터라면 실제적으로 옥상의 조경을 얼마 정도 최대한 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야. 75제곱미터 정답이. 여기에 50제곱미터 하면 50제곱미터 인정받아야 되니까 75제곱미터 해야지. 건축공사 하면서 이거 많이 잘 알던데요. 하시는 분들은 옥상의 조경을 1.5배 해야 된다는 거. 자,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